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잭슨홀 미팅 10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 주가의 위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 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것이 섹터 업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와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자, 잭슨홀 파월 의장 이외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8월 26일 날 올린 내용인데 잘 안 보세요. 올려놔도 이거 카페 회원 가입만 해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여하튼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건전한 인플레이 수준으로 간주되는 2% 목표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인플레이가 2%보다 낮았거나 높았던 시기 평균치를 2%에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 동영상에 올려놓던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이 미국 시장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좀 넘더라도, 그죠? 2%를 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내용이에요. 왜? 인플레이션, 물가 인플레이션을 일정 정도 용인하면서 지금의 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미국 시장이 이제 현재 시간 아침 9시 10분에 이 파월 의장이 잭슨홀이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이전에 지난번에 FOMC 의사록 공개 때 시장이 잠깐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였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연준 내 FOMC의 장기적인 금리 완화 스탠스와 중장기 금리의 하향 안정이라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내용, 지난번에 뭐 정부 부채가 문제가 어떻다,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거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잉 부각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다 뭡니까?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해도 시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올랐으면 조정을 받는 빌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죠? 또 반대로 시장이 먼저 조정을 보였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시장이 반등하는 명분, 뉴스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 매도를, 비중 축소를 준비하는 거고, 반대로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또다시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를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역발상에 대한 부분을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항상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저기 저 이상한 종목, 거래도 안 되는 종목, 그런 종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 열심히 매수하고 싶다.
그것이 보편화돼서 전부 다 매수 쪽으로 들어갈 땐 나는 비중을 외롭게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시장이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면 내 욕심을 줄여서 매수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갈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사실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주가를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연준이 스탠스에서 이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6월 달에 발표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정도 후퇴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다. 정책 기반자의 입장에서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면 그것을 조금 냉각시킬, 톱다운 시킬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월이 강조에 맞지 않는 재정 정책이 실망스럽다면, 또 구축 효과를 막아 나설 명분이 적다면 연준이 혼자 총대를 짊어지기 어렵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6월과 7월 들어서 연준의 자산 매입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파월이 연준에서 할 정책 부분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협상을 해서 재정 정책을 잘 이끌어갈 거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장은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수요일부터 계속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그죠?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죠?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 그죠? 코로나19 제약산의 나비 효과, 이 부분도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코로나 제19 제약산과 관련된 부분, 잭슨홀과 관련된 부분, 한국의 금통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이 들어올 거고, 수요일까지의 반등 이후에 목금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조정의 성격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매주 목금이 약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주식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요 월요일 부분에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삼성과 초미세공정 경쟁을 펼치는 TSMC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 8.15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나서, 그죠? 엊그제 전화 통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제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잘 이행하자,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그죠? 화해를 계속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그죠? 회담을 연기하고 나서 전화 통화한 내용이 고작 고고에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죠? 그쪽이 잘 되는 모양새였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것도 아침에 올려둔 뉴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께 퍼뜩 이 뉴스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미국과 중국의 제재, 이 싸움이 또 지속됐다라는 뉴스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IT 쪽은 약세를 보이겠구나. 그죠? 그거 생각하신 분 계셔요? 이런 뉴스도 아침에 보신 분 계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화웨이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악화 일로로 또 이렇게 군사적인 부분까지 악화 부분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겠어요? 화해에 대한 제재를 쉽게 중단하지 않겠다. 무역협상 이행 결과와 상관없이 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쪽 라인에서의 IT 쪽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IT의 부분, D램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하이닉스는 상승을 했죠. 그런데 전체적인 IT 쪽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섹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IT를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죠? 템포를 늦춰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화력발전 수출 금지 법안 발의 보고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그죠? 태양광 쪽에 OCI나 태양광 쪽에 OCI나 또 뭡니까 그거? 제가 참 이게 나이가 들면 참 그거 합니다. 그죠? 하나솔루션. 예, 하나솔루션. 그죠? 그리고 또 풍력 관련주 삼강 MNT나 CS 윈드. 이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주식 잘 보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 근데 저는 OCI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뉴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정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죠? 팬데믹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미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소 쉬어갈 수 있는 흐름,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을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주식 비중 늘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늘리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움직임, 우리 시장의 문제니까 그쪽에서는 내수 쪽이나 경기 민감 섹터의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죠? 미중 분쟁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니까 IT 비중도 조금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도 섹터 비중은 조금 늘리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는 시장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주가 흐름과 미국 시장의 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주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해외 시장 모습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의 주 월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꼭 이 시간이 되면 이 키움은 일봉을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참 그거예요. 그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주 월봉을 한번 보죠.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그죠? 이거 코로나19 이 팬데믹 난 부분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죠? 그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지만 다우존스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죠? 그 다우존스 구성 종목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요인도 있고, 거기에 이 항공이라든지 그동안 또 엑스모빌, 정유주 이런 쪽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엑스모빌은 이제 빠지는 부분이죠. 빠졌죠. 그죠? 나스닥 쪽은 마가라든지 팡이라든지, 그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걔네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바이오 제약에서 일부, 자, 좀 다소 부담되는 흐름인데, 자, 60분 봉, 일봉이 지금 제공이 안 되니까 60분 봉 한번 보도록 하죠. 추세를 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의 예상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에 이게 일봉이 제공됐으면 더 좋은데 제가 추세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추세 저점이에요. 그죠? 이 추세 라인을 깨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추세, 나스닥이 제일 강한 시장이니까. 자,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자, 중간중간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왔습니다. 어제 종가까지. 자, 그런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오버슈팅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 흐름의 지지를 받았고, 그죠? 이 고점을 오버슈팅 났던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내려왔죠. 그죠? 자,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파해서 확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5월 달부터 뭐 저 연장에도 마찬가지. 지금 그걸 제공이 안 되네요. 5월부터 계속해서 이 추세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온 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잭슨홀 기대감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을 기대해서 지금 우리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계속 이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죠? 이 지수대에서 이 중심 라인 부분, 이게 중심 라인인데 그죠? 중심 라인, 중심 추세선 근처 라인 부분으로 들어온다면 몰라도 지금 이 위치에서 비중을 더 확대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가운데 다우지수의 모습을 한번 보죠. 다우지수도 다우지수는 이게 제공이 안 되네요. 이제 자, S&P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장중에는 되는데 미국 장 마감회에는 이 일봉 제공이 안 되는 거 참 안 좋은 부분인데 여하튼 다우지수도 지금 추세를 좀 잘못 그렸는데 다우지수의 추세 라인입니다. 오히려 다우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도 상당 부분에 근접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죠? 이 위치에서는 적어도 보유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켜보는 라인이지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한다고 세게 사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게 기술적 이야기예요. 그죠? 자,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자, 행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행여들 그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미국 시장이 잭슨홀 기대감으로 이미 올라왔다.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 유지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어떻다? 금요일이다. 그죠? 금요일을 맞는 시장이고 항상 금요일은 주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은 항상. 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휴일이라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죠? 주말에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보다 나올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중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미국 시장이 설령 올라간다 해도 아침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반등 미국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전 종목이 올라가나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전 종목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까 그런 뉴스들로 살펴봤을 때 경기 민감 섹터가 코로나 확산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니까 경기 민감 섹터 다 죽어. 그죠? 디램 가격 올랐다고 하이닉스만 조금 반등을 했지 나머지 IT 쪽 부분은 뭐 미중 관계 악화 이 남중국해 불안감으로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지. 그쪽 접근하면 안 되고. 그죠? 2차 전지하고 5G 그리고 플랫폼 핀테크 이쪽만 강세를 보이다가 워낙 시장이 후반부에 내려오고 그죠? 종가가 저가 부분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조그마한 애들 그죠?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 비트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바디텍 매드 뭐 이런 바이오 제약에서 일부 종목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또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게임 많이 할까봐 또 네오이즈 정도 NC소프트하고 반등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종합주가 위치 제가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주 MTN 시향방송을 통해서도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과열을 시키는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예요. 그죠? 이게 몇 주 걸리는 겁니까? 한 2주 정도 옆으로 횡보한 거죠? 21선 밑으로 내려오고 이 음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거 미리 얘기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 그 지난주 방송 저는 예상을 한다 그러죠. 주식을. 예상을 먼저 하고 그 예상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가는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번 주 부분인데 뭐냐? 몸통으로 떨어지고 하락하던 시장이나 종목이 몸통으로 21일 평선을 깨뜨리는 건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하락하다가 몸통으로 때리는 음봉. 하락하다가 몸통으로 때리는 음봉. 이런 음봉은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가장 두려운 음봉은 뭐예요? 추세라인 갭 하락과 이평선, 21평선 갭 하락과 박스권 갭 하락을 갖고 올 때 두려운 거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곧바로 상승하느냐? 아니다. 그죠? 6월 달에도 여기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그죠? 그러면서 IT 이 주도 섹터가 다소 조정을 보이니까 시장이 조정을 보이다가 뭐예요? 다시 6월 말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보인 겁니다. 이번 부분도 그런 형태,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까지가 있으니까 이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예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 라인 부분을 지켜줘서 끝나느냐? 2335포인트를 아니면 뭐예요? 이 부분을 만들어서 끝나느냐? 2300포인트 라인 부분을. 왜? 5개월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놓여져 있으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5개월 월봉의 상승에 대한 부담은 놓여져 있는 상태. 똑같은 모습이죠?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61일 평선의 이격 확보하고 여기 돌아왔고 그죠? 내일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라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쪽 외바닥이고 이거 쌍바닥을 만들러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거나 확진자 수가 내일 또 오늘 이상의 발표가 되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요 당시에 쌍바닥을 만들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목요일날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밀려 내려올 때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지 계좌에 없었으면 수요일에 비중을 좀 줄이는 거고 섹터의 비중을 맞춰서 그죠?
코로나19 확산되는데 내수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수가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섹터에. 왜? 수출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출 관련주거나 해외에 기지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저 큰 타격이 없다. 왜? 우리의 코로나 확진보다는 해외의 코로나 확진이 더 중요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그런데 미국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않대. 그러나 경기 민감 섹터는 영향을 받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섹터 전략을 갖고 갈 때 여러분들 뭐예요?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런 쪽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는 거고. 그죠? 주도 섹터 부분은 이런 조정 흐름을 타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고. 그죠? 내일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그죠? 세게 조정이 나온다면 뭐예요? 아침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동시효과 저점의 부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또 한 번 10시 전후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수치가 나올 때 한 번 더 흔들든지 아니면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거나 어영비영하게 끝나면 그러면 뭐예요? 오후까지 시장이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할까,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 관련한 영상을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것이 제가 뭐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